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9반반 네. NCM 9 플러스예요. 네. MCM 9 9 플러스. 9 플러스니까 이제 9 이상 90% 이상이다. 9 이상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요거 이제 91, 92, 93, 94 막 이렇게 올려서 네. 출력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고. 603 우리가 NCM 9반반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오닉 5N과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모델 EV9의 요 공정의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계속 니켈 비율을 이제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556 2556 NCM 811입니다. 811 공정에 여기는 이제 지금- 니켈 비율이 83% 네. 들어가 있고요. 지금 EGMP에 적용돼 있는. 그렇죠. 네. 아이오닉 5 EV6 폭넓게 지금 1세대 모델부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앞으로는 이제 이 9반반을 통해서 계속 출력 미터를 높이고 EM 플랫폼도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ES 상용은 이제 400V니까 네네. 좀 다른 셀이 들어가겠죠? 그럴 겁니다. 네. 아마 LG 에너 솔루션을 폭넓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ES는.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그 공정들 나옵니다. 네, Z 폴딩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SK온의 그 특허로 생산하는. 이게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저거를 생각해 보면 되게 효율이 높은 방식이에요. 근데- 뭐든지 기술이 아이디어는 듣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상용화하고 실용화하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저게 어려운 네. 게 그러니까 세퍼레이트가 Z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네. 왼쪽에서는 애노드, 오른쪽에서는 캐서드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적층식으로 만들 때는 정렬이 중요합니다. 정렬. 그렇죠. 위아래 정렬이 중요한데 정렬을 맞추기가 굉장히 용이한.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공정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G폴딩 방식이 완전히 분리해서 적층을 하기 때문에 네. 높은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화재 건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전극 자체가 이제 매거진 상태로 해서 적층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 상당히 높으면서 높은 밀도를 구현하기가 좋다. 이런 거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를 제공한 엔지니어들 보면 천재야, 천재. 머릿속에서 구상해가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현실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러니까 공정 기술이 어차피 리튬이온 기술 자체는 다 오래된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원천 기술 자체가 결국은 다 공정 기술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공정 기술들을 우리 K배터리 3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글로벌 경쟁력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G폴딩 공정을 보다 보면 분리막이 이제 에너드 캐소드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한 바퀴 이렇게 돌더라고. 그렇죠. 예. 하여튼 대단해. K배터리 야 짱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얘기했었던 NCM 9 플러스. 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023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부분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에디슨 어워드 2024 EV 배터리 혁신. 아니 이런 상만 탈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고출력 배터리고, 그렇죠. 요 배터리를 탑재한 차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 5륜차, 유럽 5륜차, 북미 5륜차 그렇죠. 아마 줄줄이 이제 휩쓸 겁니다. 이미 NCM 811 이 556 셀이 다 휩쓸었고, 그렇죠. 그 다음 휩쓸. 네. 네. 그런. 이제 9 플러스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렇죠. 9 플러스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요. 맞아요. 9 플러스가 이제 EM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밀도를 기존보다 또 9% 올렸다고 하고, 충전 속도를 15분으로 10에서 80%까지 15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효율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C레이트를 더 낮추면서 고출력 걸기도 좋고, 전기차는 빠른 충전이 진짜 관건이거든. 네. 전고체는 10분 이하로 충전을 하겠다는 건데 15분이면 뭐 거의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전고체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멋집니다. 자, 우리가 국내에서 LFP, K배터리가 LFP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거요, ESS가 주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네. 지금 이게 ESS LFP 모듈 네. 2분의 1 스케일입니다. 근데 2분의 1이냐면 네. 이게 꽤 커요. 너무 보시면. 크거든. 네, 엄청 네. 커요 지금. 이게 전기차 단위하고는 또 다르거든. 그리고 밀도가 네. 낮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한 1.8배 정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ESS의 그 센터 모형입니다. 예, 이런 장치에 전기차에 뭐 몇십 대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LFP가 아니고서는 사실 비용 문제라든지 현재로서 감당하기가 조금 삼원계로는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삼원계의 지금 현재 생산량을 놓고 보면 전기차 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ESS가 보통 일시 이하에서 작동을 하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맥시멈 C 레이트가 0.5C입니다. 보시면. 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네. 네. 일시도 안 가 이거. 네. 아니 ESS 그 규정 스탠다드가 네. 0.5C예요. 네. 그러니까 LFP가 불안나고 수명 길다고 하는데 하는 게 0.5C. 저희가 항상 0.5C라고 얘기를 하는 게 ESS 기준이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파워뱅크가 이거보다는 약간 높아요. 네. 파워뱅크가 한 1C 정도. 1C 정도 잡죠. 어쨌든 1C 이하에서는 예, 불안나고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약한 힘을 약하게 냈을 때 그때 이제 LFP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강한 힘을 막 그건 아니죠. 포텐셜을 넘겨가면서 냈을 때 힘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었을 때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듯이 그 C 그런 현상이 레이트에서는 일어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K배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ESS 관련해서 파워뱅크 관련해서 LFP가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유효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개발을 안 하면 중국산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보다 저온 사용성도 좋아야 되고 밀도 조금이라도 높아야 되고 또 높은 C레이트에서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품질 좋은 배터리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K배터리가 이제 ESS에 적합한 LFP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성이 없어서 양산을 그간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사실 ESS 시장도 초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까지 확대가 될지 시장 범위가 얼마나 커질지 지금 예측밖에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소듐으로 넘어가면서 ESS는 더 비용이 낮아야 되니까 LFP보다 한 절반 정도 낮출 수 있는 소듐의 에너지 밀도 요거를 좀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어서 양산이 된다 그러면 2030년 이후부터는 소듐이 ESS 시장을 아마 많이 가져갈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LFP도 사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죠. 약간 과도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굴기 하면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1대1로 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하루빨리 세계에 알려라. 국가 주석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렇죠. 당장 3원계는 수율 안정화, 그다음에 생산량, 증산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특허까지 우회하려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LFP는 전기차에서 무주공산이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이기에는 딱 좋은 소재였는데 지속적인 발전 차원에서 LFP는 정말 나중에 큰 패착이 될 수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수백 개 업체가 달려들어서 품질이 막 제각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품질 차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저품질로 쏟아져서 시장에서 산성화를 일으키는 LFP 배터리의 그 저품질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 큰 위기를 자초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죠. 자, 이게 하이니켈 ESS 모듈이에요. 확실히 이거는 2분의 1 스케일이 아닌 게 얘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네, 실물을 갖다 놔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하이니켈 요 ESS가 필요한 시설들이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C레이트를 높게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많은 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연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또 강력한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실험 장비들이 있는 곳에서는 ESS의 전력 구성 단위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네. 보시면은 EGMP 차량을 비롯한 네. 전기차들에 적용돼 있는 네,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 팩이에요. 보시면은 맞아요. 파우치 타입 셀을 네. 세로로 세워서 놓고 어허. 그 사이사이를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렇죠. 열차단벽이 있어가지고 열을 흡수하면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 모듈들이 이미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ESS에도 적용을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박셀, 네, 박셀의 저기 열차단벽. 네, 저기 보시면 네. 지금 파우치 타입 셀이
부풀었죠. 네네. 네, 저게 스웰링이 난 거예요. 네. 저래도 네, 이제 저렇게 차단벽이 돼도 있어서 네,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에너지에는 큰 안전 설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어 기술 네, 또 최적화 기술 이런 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 하이니켈 3원계를 먼저 시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비교적 낮은 힘으로 낮은 책임이 수반되는 이 LFP 배터리에 그렇게 주력을 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왜 퇴보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기술적인 퇴보를 자꾸 하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그런 말을 하는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구조가 기술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이런 스태킹 형상을 만들 때 이게 말아요. 위에 쪽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롤 방식으로 말려 있는 건데 아하. 이런 방식들은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스트레스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말려 있는 구간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제트폴딩 스태킹 방식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을 이제 젤리롤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된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막만 지그재그로 가지 캐소드 애노드 판은 그대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롤이 되지 않아요. 저렇게 각형으로 해보면 네, 각각의 이 부하가 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달라지니까 이걸 예측해서 제어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일정한 퍼포먼스도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죠. 이게 충방전 전력 SOC에 따른 곡선 자체의 변화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래쪽은 일정하잖아. 네네. 접혀 있는 부분이 일정하니까 네, 이 젤리롤이 받는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고, 이렇게 되면 SOC 관련해서 BMS 제어도 더 좋아지고 네. 효율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거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각형 셀이라서 잘 보시면 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BR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흉내냈거든요. 참조한 거지. 네, 참조했는데 네. 문제는 거기는 이제 제트폴딩 스태킹 방식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젤리롤 변형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LFP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이니켈을 가지고 제트폴딩 스태킹 방식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 각형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셀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면 이제 셀2 셋이 가능하죠. 셀투 팩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리고 파우치형은 사실 이게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형태가 아니니까 그렇죠, 모듈이 그렇죠. 필요한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모듈 없이 아예 그냥 셋시에 넣거나 아예 팩에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 스펙이 간단히 적혀 있는데 작동 온도를 보세요. 네. 영하 30도부터 전자 이동성이 보장됩니다. 아하. 고관은 영하 40도까지. 아하. 여기서 파우치 타입이 직접적으로 열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열과 냉기에 바로 닿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각형 타입이 되니까 엔클로징이 금속으로 된단 말이죠. 그렇지. 여기서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단열 기능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시카고에서 네. 저온에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최소한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되면 느려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체가 막 무덤에 빠져가지고 전체가 막 충전적으로 변하는 일이 이 없죠. 배터리를 쓰게 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윈터 프로 LFP가 셀이 길어졌어. 네.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낮으니까 사이즈를 키우고, 이래서 K 배터리가 LFP를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윈터 프로니까 겨울에 저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렇죠. 안 그러면 LFP는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네. 그 레이 EV 테스트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네. 이게 영하에서 운용성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LFP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주행거리 줄어드는 건 그렇다 쳐. 네. 충전이 안 되거나 충전이 막 느려 터지면 오도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문제가 되죠.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니까 전류 제어를 통해서 SOC 예측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SOC가 20에서 갑자기 0으로 빠져버리면 네네. 난리 나거든. 그럼 그렇죠. 그 전에 충전기를 물려야 되는데
이게 충전기를 데우고 적정 온도를 올리는데 전력을 다 써버리면 네. 1시간 물려도 이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1시간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영하의 날씨에서도 불편 없이 쓸 수 있는데, 아니 전기차를 샀는데 영하의 날씨에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전기차야?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럴 거면 뭐 그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해결하려고 K배터리가 LFP를 개발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리튬 메탈, 네. 요게 이제 사실 히팅엄 교수님이나 구디드러프 교수님이 전극을 리튬 메탈로 사용을 하는 처음에 그 방식이었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폭발이 너무 작게 심해서. 일어나서 네. 덴드라이트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아키라 교수님이 이제 흑연을 사용해서 전자의 결합의 안정성을 끌어낸 건데, 다시 리튬 메탈을 쓰는 이유가 이게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키광짱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봐봐요, 50 암페어 아워인데 셀이 저만해. 되게 작잖아. 괜찮네. 위에 저렇게 작은데 6 암페어 아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밀도를 실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화물계 고체 배터리도 이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네. 예. 설파이드 방식이 사실 저비용에서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기가 아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SK에서는 연구하네. 다 하겠죠. 서로 지금 뭐 선행 연구는 이 리튬 메탈이든 전고체든 뭐 소듐이든 또 설파이드 방식이든 다 한다고. 눈치 그리고 싸움이 엄청 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LFP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저효율 배터리보다는 그래도 K 배터리의 명성이 있고 하니까 전기차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사용성이 확보된 그런 배터리를 적용을 하겠다. 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 배터리가 LFP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중국 따라가냐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